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6일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오늘은 부마사태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부마사태는 부산 마산에서 일어난 1979년 10월 16일에서 19일, 20일까지의 사건입니다. 그 열흘 뒤에 11.6 사건, 즉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부마사태와 11.6이 연결됩니다. 이 11일간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30년을 결정한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 18년이 끝나고 돌아가신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로 상징되는 신군부가 다시 정권을 장악해서 12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출신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가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18년이 끝나고 새로운 12년이 열렸으니까 이 기간에 바로 30년이 결정되었다 해서 제가 책을 썼는데 한국을 뒤흔든 11일간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한 함성과 총성,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부마사태 때 부산에서 사회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 날의 상황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부마사태와 11.6 사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날들이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가지고 기념사를 했습니다. 이 기념사를 읽어보면서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했는데요. 몇 가지 논평을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념사에서는 다른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념사에 민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유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 자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북한식 민주주의도 있고 저 중국식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자유를 붙여야 되는데 자유를 고의로 뺍니다. 의도적으로 뺍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긴 연설에서 자유란 말이 한 10번 들어가야 되는데 민주란 말은 아마 10번 뭡니까? 한 20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유란 말을 찾을 수가 없는데 딱 하나가 있는데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여기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고유명사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유를 넣었는데 왜 자유를 이렇게 싫어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최고의 규범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고의적으로 자유란 말을 이렇게 여러 번 뺍니까? 자유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자유를 기피하기 때문이죠. 자유를 미워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서는 이 민주란 말은 애매합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요, 공산주의하고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민주주의는 자유가 빠졌으니까 자유를 고의로 묵살하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냐 아니냐 의심을 하는 사람이 많죠. 아니죠.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부마사태 때는 사망자가 없습니다. 부상자는 있었어요. 고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없는데 유가족이란 표현은 물론 그 관계된 사람 중에 나중에 뭐 부상을 당해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났어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가족이란 말을 가지고 광주 사태처럼 부마 사태 때도 많은 사망자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행동으로 자유민주주의,
특히 반공자유민주주의를 살려냈다고 해야 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저는 이 명칭부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쟁이란 표현은 이것은 원래 한국에서는 좌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항쟁 말고 다른 걸 써야 됩니다. 부마 사태라고 해도 됩니다. 부마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부마 민주운동, 광주 민주화운동이 공식적인 명칭이면 부마 민주운동이 맞죠. 부마 민주항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대통령이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부정적인 역사관입니다. 유신 시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 독재. 우리 역사상요? 그럼 일제시대보다 더 엄혹하고 더 길었습니까? 조선조 시대 때보다 더 나빴습니까? 한국 현대사라고 하면은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아니 유신 시대를 총체적으로 부정합니다. 유신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화공업 건설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건설 진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바로 이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마음 놓고 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4대강 유역 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댐을 11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유신 시대에 있었는데 이 유신 시대를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 독재라고 이렇게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유신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제약이 들어갔지만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복지적으로 모든 면에서 위대한 전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화공업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렸다. 민주주의 새벽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새벽을 연 사람은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의 기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간판을 걸고 자유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도록 헌법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기업을 장려하고 시장경제를 위주로 하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 새벽을 연 분입니다. 아니 부마 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 새벽을 열었다면 그 앞에는 캄캄한 밤이었습니까? 그러면 1979년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시작된 겁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는 부마 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더 진상규명할 게 있나요? 40년이 흘렀는데 진상규명 뭐 덮은 게 있습니까? 다 알려졌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당시에 11.6 사건이 나니까 부마 사태가 아주 역사적으로 크게 기록될 것이다 해서 제가 당사자들을 수백 명을 만나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사가 나왔더라도 제가 쓴 이 기록을 넘는 기록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부마 사태에 대해서 취재한 결론은 더 새로운 사실이 나올 건 없습니다. 해석은 나오겠죠. 해석이야 뭐 항상 달라지는데 뭐 사망자가 나올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을 하고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아니 4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국가폭력 가해자라고 하면은 제가 짐작이 갑니다. 그때 비상계엄령을 폈어요. 진압차 공수부대가 들어왔습니다. 공수부대가 지나가는 사람들, 시위대를 폭행한 건 사실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발포가 없었어요. 발포가 없었어요. 총금으로 찌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폭력 가해자라는 이런 말을, 엄청난 말을 대통령이 쓴다는 게 섬찟합니다. 섬찟합니다. 그것도 책임 소재를 지금 가리겠다요. 책임 소재를 가려가 뭘 합니까? 공소시효가 다 끝났는데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와서 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광주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해가지고 역사의 정의를 세웠습니까? 역사를 조작했습니까? 역사 조작했잖아요. 헬기 조종사들이 무고한 비무장 광주 시민들에게 사격을 했다. 학살범이다. 라고 작년에 국방부가 재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 거짓말이 나왔느냐? 그 전에 여러 번 국가적 조사에서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게 확인되었음에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재조사를 지시하니까 그게 맞춰서 끼워 맞춘 겁니다. 역사 조작입니다. 광주 역사 조작을 하더니 다시 그러면 부마 사태에 대해서도 뭐 조작을 해보겠다는 겁니까, 이게? 국가폭력 피해자,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요?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덮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까발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덮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 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관광, 금융산업의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여기에 자유라는 말이 유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빼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란 말이 여기에 여러 번, 10번 이상 들어가야 돼. 민주만큼 들어가야 될 이 연설문에서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게 한 번도 쓰지 않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작심을 하고 자유란 말을 기피하고 미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문제,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 혁명, 부산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4.19 혁명과 촛불혁명을 같은 반열에 놓습니까? 촛불혁명이란 말을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4.19처럼 정권을 국민저항으로 무너뜨렸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걸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헌법적 절차에서 이루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이었는데 이걸 촛불혁명이라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왜곡이고 조작입니다. 촛불혁명이 아닙니다. 촛불시위입니다. 2016년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순간 반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다는 고백인데 아니잖아요. 촛불혁명,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국민혁명입니다. 국민혁명은 헌법의 칼을 들고 하는 것이니까 헌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촛불혁명은 헌법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국민혁명은 주권자가 하는 거니까 그것은 합헌적인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나마 국민이란 말은 많이 썼네요. 국민이란 말이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왜 이야기 안 합니까? 한국 현대사의 과거의 역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948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건국인데 그 건국 정신을 이어가야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6.25 남침전쟁 때 피를 흘렸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공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뺀 문재인 씨의 부마사태 4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 대한 저의 반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